자, 여러분 바탕화면에 여러분 이름 폴더에다가 어제 이 스케치 2부터 해가지고 컨버튼이 뭐 요런 것까지 우리가 연습해보다 말았는데 컨버트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 거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스케치 2 요 자료에서 우리는 이 컨버트까지 살펴봤는데 그 다음으로 뭡니까? 여기 예제 파일 중에 리니어 스케치라는 파트 파일이 있을 거예요. 찾으셨나요? 리니어 스케치라는 파트 파일이 다운받은 것 중에 있을 거예요. 요거를 열어볼게요. 자, 컨트롤 O 무슨 뜻이에요? 파일 열기죠. 컨트롤 O 해가지고 이 어디 갔노? 리니어 스케치라는 이 파트 파일을 열었습니다. 자, 열어보니까 뭐 별거 없어요. 그죠? 근데 재미난 거는 열자마자 스케치 모드로 들어와 있나요? 그죠? 요 상황에서 선형 스케치 패턴이라는 거를 연습한다는 겁니다. 선형 스케치 패턴을 연습하는 예제 파일이에요. 요 리니어 스케치.sldprt 요 파트 파일이 선형 스케치 패턴 요거를 연습하는 예제였어요. 자, 그래서 선형 스케치 패턴을 연습해 보도록 할 텐데 요거에도 사실은 화살표 버튼 누르면 원형 스케치 패턴 이 버튼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중에서 우리는 선형 스케치 패턴을 이 예제 파일을 가지고 연습하는 겁니다. 클릭하셨나요? 자, 클릭했었더니 어머, 프로퍼티 매니저에서 속성창에서 보니까 방향이 1, 2로 나눠져 있어요. 그죠? 근데 방향 1은 뭐라고 아예 고정이 되어 있나요? X축. 방향 2는요? Y축으로 고정이 아예 돼 있어요. 그런데 얘를 우리가 다른 모서리의 선분이나 스케치된 선이나 그런 것들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 변경하는 건 안 하고 그냥 쓸게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스크롤을 이렇게 내리니까 패턴할 요소라는 것이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찾으셨나요? 네. 패턴할 요소도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요 창을 클릭해서 입력 대기로 바꿀게요. 클릭하는 순간 요거는 붉으스름하게 바뀌죠. 네, 이게 윈도우 드래그가 또는 크로스 셀렉트가 되면 좋은데 얘는 좀 불편합니다. 클릭하세요. 자, 하나만 할 거는 아니죠. 요거를 클릭하고 요거 클릭하고 요거 클릭하고 요거 클릭하고 선 요소들을 다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서 선택 다 하셨나요? 네, 그러면은 패턴할 요소 항목에 선 1, 2, 3, 4 이런 식으로 입력이 들어갔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패턴할 거는 했는데 스크롤을 올려놨고요. 어머? 요거 요소들을 선택하는 순간 화살표가 하나 생겼죠? 그러면서 미리 보기로 여기에 복사가 될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도 떴어요. 그죠? 요거는 왜 이렇게 자동으로 생기나 봤더니 말풍선으로 인스턴스는 2,
간격은 10mm 이렇게 있기도 하고 속성창에서는 이렇게 띄우기 간격 항목에 10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인서트 항목에 이렇게 2라고 숫자가 들어가 있고 합니다. 이 말은 솔리드웍스와 같은 3D CAD 소프트웨어들은 이렇게 창형식으로 이렇게 뜰 때도 많고요. 그리고 왼쪽에 프로퍼티 매니저처럼 이런 거에 항목값을 입력하면서 조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둘 다 같은 거예요. 기능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여기 항목의 값을 바꾸면은 이쪽에 속성창의 값도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방향 1에다가 자료에는 어떻게 써놨나요? 방향 1에다가는 개수는 9개, 간격은 10 이렇게 써놨죠. 이때 개수라는 것이 인스턴스 수를 여기를 9로 입력해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인스턴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죠. 인스턴스. 솔리드웍스에서는 뭔가 되풀이되는 항목들을 표현할 때 인스턴스라는 표현을 자주 쓰게 됩니다. 인스턴스라는 표현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개수인 셈이에요. 개수인 셈이에요. 다른 말로. 자, 그러면 뭐만 바꾸면 되겠어요? 인스턴스 수만 9로 바꿔 놓습니다. 그러면 미리 보기 화면에서 이렇게 미리 보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머, 인스턴스 9개로 입력했는데 왜 8개만 미리 보기 생기나요? 원본 포함해서 9개예요.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방향 2라는 항목을 보면은 개수는 4개고 간격은 10이라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방향 2에 보니까 이거는 간격값 넣는 거는 아예 죽어 있죠. 비활성으로 돼 있죠. 요때 요거 비활성된 거는 뭐를 조절하면 해결이 되냐면 인스턴스 개수를 4로 바꾸는 순간 요거 활성으로 바뀔 거예요. 자, 4로 바꿔봅니다. 자, 간격 입력하는 요 창은 활성화 됐죠?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네요. 미리 보기가 위쪽으로 벗어났어요. 이거 문제네? 자, 보스 돌출 베이스, 돌출 보스 베이스 그거 할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방향을 뒤집는 버튼이 그 방향 2 밑에 바로 보면은 뒤집는 버튼이 있죠. 요거 눌러주면은 이 위로 간 화살표가 아래로 변경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미리 보기가 아래쪽으로 쭉 나열이 됩니다. 되셨나요? 네. 확인. 요게 선형 스케치 패턴 연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지 말고 참. 자, 요거를 편집하는 거를 좀 이야기하도록 할 텐데요. 잠깐. 요거에서 패턴으로 된 객체들을 요거 편집하는 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잠깐만. 이게 잠깐 까먹었다. 자,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패턴으로 만들어진 객체를 실행하고 나니까 4와 9라는 숫자가 원본 객체에 이렇게 살짝 포개져 있어요. 자, 여기 9라는 숫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X방향으로 이렇게 갔던 거죠. 자, 이거를 클릭해주면, 요렇게 한 번만 살짝 클릭했어요.
그랬더니 9라는 숫자를 편집할 수 있게 바뀌죠. 여기에다가 8이라고 입력을 해보고 엔터. 그러면 개수가 조절이 됐나요? 오케이. 자, 그렇게 편집하는 방식이 있고, 그렇게 편집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으로 아이콘을 패턴된 객체들을 원본 말고 이렇게 아무거나에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에 점이 이렇게 겹쳐 있는 게 하나 있죠. 요 점이 겹쳐 있는 데쯤을 내가 클릭한다는 느낌으로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했을 때 얘네들을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을 일일이 하나씩 편집하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 좀 오래 걸려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편집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좀 짜증나죠? 자, 그런 면에서 구속 조건이 들어간 것은 선택하고 지울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언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아이콘을 요거 클릭하고 델리트 키 한번 눌러볼게요. 싸그리 지워지나요? 네. 패턴 요소가 완전히 지워졌어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필요한 객체들을 이렇게 지우는 거 할 수 있나요? 따로따로 지우는 거 되나요? 자, 방금 전에는 이제 패턴이라는 것으로 구속이 된 성질을 다 지워가지고 개별적으로 내가 필요 없는 거를 지우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얘네들을 지우고 원본만 남길게요. 다시 이 상태에서 패턴을 가볼게요. 선형 스케치 패턴 다시 가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렇게 선형 패턴 들어와서 자, 패턴할 요소부터 선택해야 되죠. 패턴할 요소 요거 클릭해서 패턴할 요소 요창 클릭해서 빨갛게 바꿔놓고 클릭해서 내가 필요한 요소들을 클릭해서 이렇게 바꿔줘요. 선택해줘요. 여기까지는 됐죠? 네. 자, 요거 좀 잘 안 보이나? 그러면 이렇게 바꿔놓을까요? 요게 더 잘 보이나요? 자, 요 상황에서 좀 전에 한 것처럼 X방향으로 9개, Y방향으로 인스턴스 개수는 4개, 그런 식으로 마저 해볼게요. 그리고 Y방향도 뒤집기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이렇게 돼 있으면 패턴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가 편집하기 불편하다는 거 방금 전에 봤고요. 지금 요거에서는 숨어있는 기능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패턴의 제일 밑에 보시면 인스턴스 건너뛰기라는 항목이 있나요? 네. 요게 또 숨어있는 선수예요. 확인 버튼 누르기 전에 패턴 할 때 확인 버튼 누르기 전에 요거 놓치지 말기. 자, 인스턴스 건너뛰기라는 거 요거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 있죠? 요거 눌러봅니다. 건너뛰기도 활성화 시키려면 클릭해서 역시 파랗게 대기 상태로 바꿔주세요. 그러는 순간 어떻게 바뀌었어요, 화면이? 점들이 다 생겨있죠? 인스턴스마다 점이 다 생겨있어요. 자, 요거에서 마우스 커서로 점 쪽으로 가면은 손가락 모양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택하는 요 손가락 모양이 생긴 상황에서 보면은 얘가 4.3입니다. 요렇게 메시지로 알려주죠. 그러니까 요게 네 번째 열에 세 번째 행에 있는 요 인스턴스를 안 만들려고 하는군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요거 클릭해 봅니다.
여기만 없어지죠. 또 7,2 정도쯤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대고 있어요. 손가락 모양 생겼죠? 네. 요거 클릭해줘요. 아하,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7,2 인스턴스 건너띄운 게 하나가 표시됐고 4,3 위치에 인스턴스가 삭제된 게 건너띄우기 창에도 입력이 돼 있어요. 클릭하는 순간.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인스턴스 건너띄운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선형 스케치 패턴을 확인 버튼 누르기 전에 내가 제외할 인스턴스가 있다면 요거를 인스턴스 건너띄우기로 꼭 해야지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편집이 없어서 좀 불편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요걸로 그 선형 스케치 패턴은 요거 정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 예제 파일을 열어볼게요. 얘는 circular라는 파트 파일이에요. 배고프다. 냄새 좋다. 창문을 열어놨더니 냄새가 그냥 음식 냄새가 막. 자, 어제 다운받으신 예제 파일 중에 circular underbar sketch라는 파트 파일이 있나요? 자, 요거를 열어볼게요. 얘는 원형 스케치 패턴을 연습하는 예제입니다. 자, 요거 열겠어요. 이것도 열자마자 스케치 모드로 열려 있어요. 그죠? 원형 스케치 패턴은 기능이 어디에 숨어 있다 말씀드렸어요? 선형 스케치 패턴 요거 밑에 숨어 있다고 했어요. 자, 화살표 눌러서 원형 스케치 패턴을 바로 실행해 봅니다. 얘는 속성이 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파라미터라는 것을 먼저 선택해 달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파라미터는 객체를 회전하면서 반복 되풀이하면서 만들고자 할 때 그 중심이 되는 점이에요. 그 중심이 되는 점은 현재는 왜 분홍색으로 예제 파일을 놔뒀을까? 자, 원점, 스케치 원점이 여기 가운데 보이죠? 스케치 원점을 파라미터, 중심점으로 잡아주는 게 좋겠어요. 클릭해 볼게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분이 있으면 다행이고 이게 저처럼 이렇게 클릭해도 잘 안 들어가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요 창을 한번 더 클릭하세요. 빨갛게 바뀌죠? 그럴 때 다시 클릭해 볼게요. 점 1 들어갔나요? 에러가 나서 이게 잘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한 번 더 클릭해서 빨갛게 해두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점을 이렇게 클릭해주면 점 1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선형 패턴 했던 것처럼 뭐를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되겠어요? 패턴할 요소를 선택해야 되겠네요? 맨 밑에 있죠? 패턴할 요소 요 창을 클릭해서 객체를 윈도우 드래그 이렇게 안 된다 그랬어요. 그냥 클릭하면서 객체를 선택하자는 거.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선형 패턴은 XY 방향으로 갔는데 원형 패턴은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얘는 그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XY 요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보면은 각도 값이 있죠. 360도 표시되어 있죠. 패턴을 돌릴 각도가 몇 도이냐 요 말이에요. 총 360도 돌아야 뺑 전체 다 돌겠죠.
근데 관찰도 할 겸 요거 180도로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됐어요? 180도 내에서 패턴이 이루어지고 말죠. 다시 360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각도값 밑에 보니까 동등간격이라는 게 있네요. 동등간격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360도 안에서 요게 등각으로 90도씩 이것도 색깔이 잘 안 보인다. 90도마다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심심하면 한번 우리는 눌러봐야죠. 동등간격을 풀어볼게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각도값이 360도에서 90도로 바뀌었죠. 즉 이럴 때 90도로 바뀐 얘는 원본 객체하고 그 다음 객체의 사이의 각도, 사이각으로 바뀌는 셈이에요. 동등간격 다시 체크해 놓을게요. 동등간격을 다시 체크해 놓고 볼 때 이거는 얘가 이렇게 전체 패턴을 사용할 채울각인 셈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두 가지의 차이. 동등간격으로 놔둔 상태로 우리는 흔히 많이 쓸 건데 이 상황에서 이제 인스턴스 개수를 조절해 볼게요. 인스턴스 개수는 여기 표시한 것처럼 30개 이렇게 입력을 해 볼게요. 30개.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으로 역시 이것도 확인하기 전에 인스턴스 건너띄우기 메뉴 있는 거 한번 관찰해 두세요. 네네. 자, 이거 확인 버튼 누르면 편집은 낙장불입인데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 자료에서 이거는 돌출컷을 이용해서 관통하라고 해놨죠. 자, 돌출컷 갑니다. 바로가기 이용해서 관통 갑니다. 돌출컷에 옵션은 뭐로 간다고요? 블라인드 형태가 아니라 뭐로? 관통. 자, 관통해가지고 이렇게 빵 뚫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뭡니까? 스플라인입니까? 세레이션입니까? 엄마? 세레이션이라고 그랬죠. 삼각형 형식의 키의 단면을 가지는 것을 축에다가 둘레로 붙이는 것이 세레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스플라인은 원통, 즉 축의 둘레에다가 사각형 단면을 가지는 평행키를 이어 붙이는 애들을 스플라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기계제도. 기계제도의 이야기를 갑자기 또 훅 들어왔죠? 자, 스플라인을 호칭으로 표시할 때는 이런 식으로 또 표시하는 게 있습니다. 나비값 2, 높이값 4, 길이값 한 20 이런 식으로 호칭을 써놓고 이렇게 호칭하는 기계 요소는 무엇인가? 스플라인 또는 사각형의 단면을 가지는 평행키 여러 개를 축 원통에다가 붙인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스플라인. 삼각형 단면을 가지는 키를 축의 원통 둘레에다 붙이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세레이션. 기계제도 필기. 나올 법한 문제 갑자기 이야기해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가 서큘러 패턴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 예제는 인터섹션 커브라는 파트 파일이 있을 겁니다. 자, 역시 파일 열기 하는데
intersection curve. 자, 요 예제 파일 찾으셨나요? 요거는 교선이라는 예제로 솔리드웍스에서는 교선이라는 기능을 위한 예제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잘 보시면은요, 3D 3차원 형상이 이렇게 있죠. 로프트 기능을 이용해서 뭔가 형상을 막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차하는 평면이 하나 있어요. 보이나요? 솔리드 형상하고 교차하는 평면이 있을 때 요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냐면 요거는 요소 변환 밑으로 내려가는 화살표 눌러보면 교선이라고 기능이 숨어 있어요. 자, 이거 하실 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거는 먼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주의!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선을 바로 실행합니다. 교선의 개요는 뭐냐면 솔리드 바디하고 솔리드 객체하고 평면 요소가 교차할 때만 가능해요. 자, 그랬을 때 요소를 선택해 달라고 할 때 교선을 작성할 요소를 선택합니다. 먼저 선택하기 편한 건 뭡니까? 플레인 3이라는 애죠. 얘를 클릭했어요. 선택됐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는 이 면들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서 솔리드 형상의 평면들을, 곡면 요소들을 하나씩 이렇게 클릭해서 추가하는 거예요. 아, 쌤 이거 빨리 선택하는 방법 없나요? 그냥 클릭하세요. 되셨나요? 그랬을 때 면 1, 2, 3, 4, 5, 6, 7, 8, 9, 10 블라블라 17까지 면과 플랜이 교차할 만한 요소들이 선택이 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그 평면 요소하고 교차하는 자리에 이런 식으로 커브가 만들어져요. 곡선이 생성이 됐나요? 요것이 교선이라는 기능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안 되시는 분? 요것이 교선이라는 기능이었고요. 예전에는 요게 예전 버전에서는 숨어 있었는데 아예 아이콘이 안 나와 있었는데 요새 버전은 우리가 지금 쓰는 버전은 요소 변환 밑에 교선이라는 기능이 아예 들어가 있으니까 쓰기가 편해졌어요. 아니었으면 스케치 버튼 꺼내는 것처럼 꺼냈어야 하는데 지금은 요런 거는 편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까지 해가지고 요 자료 뭡니까? 스케치 두 번째 요 자료는 다 훑어봤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 자료는 다 훑어봤고요. 자, 저는 요런 예제들은 저장 안함으로 하면서 닫죠. 왜? 요 예제들을 저장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원본 파일 또 연습해 봐야 되는데 원본 상태로 안 되잖아요. 요런 예제 파일은 연습하고 난 다음에 저장 안함 버튼 눌러서 이렇게 닫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스케치 두 번째까지는 스케치 예제 두 번째 솔리드웍스 게시판에 있는 스케치 예제 두 번째에 대한 요것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